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면역 영양제 하면 바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다양하게 많은 제품을 드시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면역 영양제로 필수였던 것은 바로 아연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로 아연이 많은 식품은 대표적으로 생굴, 구운 소고기, 키조개, 달걀 노른자, 다시마 등이 있지만 일반 식사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워서 추가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연은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바이러스나 암 등에 대항하게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이고요. 아연은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데 85%나 차지합니다. 또 DNA를 보충하는 데도 필요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발달과 성적 성숙에도 중요합니다. 남녀 성기관 발달과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미네랄이다 보니 전립선 건강과 정자의 운동성과도 연관이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다른 미량 영양소에 비해서는 부작용도 적은 편이고 과량 복용 시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아연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용량 조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장장애입니다. 메스꺼움과 구역 구토, 설사나 복통을 비롯하여 식욕감퇴가 오는 경우인데요. 원래는 아연이 부족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용량의 아연을 복용할 시 오히려 쇠맛같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침약에 간혹 아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액상, 앰플 영양제 중에 아연이 들어간 경우 금속성 맛을 호소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각에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고요. 위장장애가 심하다면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으로 바꾸어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된다면 이 역시 중단해주세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영양제가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작용을 하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또 너무 많은 아연을 드시게 될 경우 구리를 비롯한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룰로프라스민의 부족으로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 혹시나 내가 원래 철분이 정상 수치였는데 고용량의 아연을 먹은 뒤 철분이 부족해졌다면 아연 용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감 유사 증상입니다. 상한 섭취량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될 경우 발열, 오한, 기침, 두통을 비롯한 피로와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도 아연을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L 콜레스테롤의 저하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성인의 경우 40mg/dL 이상을 권고합니다. 하루 50mg 이상의 아연을 복용하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경우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니 주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권장 섭취량을 드셨을 때는 생기지 않는 문제이니 괜히 아연 때문에 HDL 수치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연의 상한 섭취량은 1, 2세의 경우 6mg, 3에서 5세의 경우 9mg, 청소년기엔 13에서 33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인의 경우는 35mg 정도까지입니다. 사실 성인 권장량은 남성 10mg, 여성 8mg 정도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기 때문에 내가 먹는 영양제 성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이곳저곳에 아연이 조금씩 함유되어 하루 권장량을 넘게 될 수 있으니 종합 비타민, 미네랄, 면역 영양제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은 혹시 용량이 초과되진 않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또 운동하거나 특정 이유로 고함량의 아연을 드시는 분들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적당량 섭취하면서 부작용 없이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